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할아버지 냄새나. 같이 있기 싫어. 81세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손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 안에는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모두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 김철수 씨는 월 60만 원으로 그 어떤 요양원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병인도 없고 자녀들에게 눈치 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40년간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혼자 장보기도 버거워졌습니다. 가끔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이 숙제하는 시간인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시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기침을 했는데 며느리가 얼른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감기 기운 있으세요?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되네요. 마스크 쓰시는 게 어떨까요? 집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에 김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었는데 문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계시니까 애들이 눈치 보는 것 같아. 자유롭게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와 계셔서 집이 답답해. 친구들 못 부르겠어. 할아버지가 계속 거실에 계시거든.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조차 부담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둘째 아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노래분들도 많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김철수 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50만 원입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금과 적금을 털어서라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온 간병인 최미선 씨는 50대 중반에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첫 면접에서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어르신, 저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안심했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최 씨는 새벽 6시에 와서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했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친딸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은 다르구나 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평소에 두던 자리에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 씨, 내 돋보기 못 봤나? 아, 어르신, 제가 청소하다가 다른 곳에 뒀나 봐요.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돋보기는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장신구들, 예전에 아내가 쓰던 반지, 시계 등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김철수 씨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가장 아끼던 아내의 유품,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맞춘 금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최 씨, 제 침실 서랍에 있던 금반지 못 봤나요? 어르신, 무슨 금반지요? 전 본 적이 없는데요. 김철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는 절대 함부로 둘 곳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침실 서랍 맨 안쪽 작은 상자에 소중히 보관하던 것이었는데요. 최 씨,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늘 두던 자리에 없어요. 어르신,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기분 나쁘네요. 그런데 며칠 후 김철수 씨는 우연히 최 씨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여기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좋은 물건들이 꽤 있어. 금반지도 하나 챙겼고 요새는 좀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김철수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최 씨가 훔쳐간 거였군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김철수 씨는 최 씨를 추궁했습니다. 최 씨, 제 아내 반지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어르신이 어디 두셨는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최 씨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오히려 김철수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로 저를 의심하시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집에서는 이런 일 없었는데. 김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도 없고 최 씨가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가 나간 사이 청소를 하다가 소파 틈에서 아내의 목걸이를 발견한 거예요. 분명 며칠 전까지는 보석함에 있던 것인데 어떻게 소파 틈에 있을까요? 최 씨가 훔치다가 떨어뜨린 게 틀림없었어요. 김철수 씨는 최 씨를 추궁했습니다. 최 씨, 이 목걸이는 뭡니까? 며칠 전까지 보석함에 있던 건데요. 그러자 최 씨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군요. 그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훔쳐간 금반지와 다른 귀중품들은 돌려주지 않았죠. 김철수 씨는 간병인 소개소에 신고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450만 원의 간병비를 주고도 소중한 아내의 유품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모든 걸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첫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면 되니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강제로 기상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7시에 일어나던 김철수 씨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침 체조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안 됩니다. 규칙이니까 일어나세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 정각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입맛이 없어서 조금 늦게 먹으려고 하면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 지나갔어요. 빨리 드세요. 저는 지금 배가 안 고픈데.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죠.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그것도 천둥 소리처럼 크게 골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밤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찾아줘.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장실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양원에서는 그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왜 이래요? 이런 일 또 생기면 기저귀 차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차라리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3일 만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 씨는 막막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안 되고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받습니다. 실버 세대 친목 모임 개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교류를 위한 모임.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도 없고 외로워서 참석해봤습니다. 모임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살고 있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 집에 있어 봤는데 눈치 보느라 못 살겠더라고요. 요양원은 정말 감옥 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요.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서로 도우며 살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는 함께 하고 병원도 함께 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 7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7명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김씨 할머니, 화요일은 박씨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요리 실력도 다르고 먹는 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때우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된 반찬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요. 이 나물 어떻게 무치신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불고기 해드릴게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안전 확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까지 단체 카톡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이 시스템이 빛을 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 봤더니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살았다면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한 것은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2명씩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진료를 받고 한 명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혈압약은 언제 먹으라고 하셨나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약은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요. 혼자 갔다면 놓쳤을 내용들을 함께 간 사람이 기억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확인해주니까 실수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작한 것은 함께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운동하기 귀찮고 꾸준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나서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빌려주는 경로당에서 실내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보다 더 많이 걸어볼까요? 제 무릎이 좀 아픈데 천천히 갈게요.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했고 서로 격려해 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 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 김철수 씨의 한 달 생활비는 대략 12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만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생필품 1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기타 1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버 코하우징을 시작한 후에는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명이 함께 장을 보니까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배추 한 포기를 사면 다 먹기 전에 상해서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사면 신선할 때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니까 요리 재료비도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7명이 나눠내니까 1인당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 식비 50만 원에서 함께 살 때 식비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TV를 보니까 각자 집의 전기, 가스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한 집에서만 보일러를 틀고 나머지 집은 최소한으로만 틀었습니다. 혼자 살 때 공과금 15만 원에서 함께 살 때 공과금 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등 생필품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나눠 썼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대용량 제품을 사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혼자 살 때 생필품비 10만 원에서 함께 살 때 생필품비 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니까 교통비도 절약되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니까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 의료비 30만 원에서 함께 살 때 의료비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심심해서 이것저것 사는 일이 많았는데 함께 있으니까 그런 충동 구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화생활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 기타 비용 15만 원에서 함께 살 때 기타 비용 12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혼자 살 때 120만 원에서 함께 살 때 60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도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4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40년 직장인이 알려주는 직장생활 노하우라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상사와 잘 지내는 법, 퇴직 후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월 60만 원으로 사는 노후 생활,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 팁, 요양원 없이 행복한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실버 코하우징에 대한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번 강연할 때마다 10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판매해서 월 5만 원, 동네 아이들 숙제 도와주기로 월 10만 원, 간단한 번역 일로 월 8만 원의 수입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강의 20만 원, 유튜브 15만 원, 지역 강연 25만 원, 기타 부업 23만 원으로 총 월 수입은 83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60만 원을 빼면 매달 2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고 가끔 자녀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건강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아프면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병원 가기 귀찮아서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건강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서로 얼굴색을 보고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혈압 한번 재볼까요? 아파트 경로당에 혈압계가 있어서 매일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를 기록해두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하던 운동을 함께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주 3회 실버 체조, 주 2회 수영, 월 1회 등산을 함께 했습니다. 운동을 함께 하니까 서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오늘은 귀찮아서 안 해야지 했을 텐데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룹 중에 간호사 출신인 박씨 할머니가 계셔서 영양 관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고기, 생선, 달걀을 꼭 드셔야 해요. 칼슘도 부족하기 쉬우니까. 멸치, 우유, 치즈를 챙겨 드세요. 매주 식단표를 짜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신경 썼습니다. 약 관리도 체계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먹어야 할 약이 많아지는데 혼자서는 깜빡하고 안 먹거나 중복으로 먹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약 먹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깜빡했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챙겨주니까 약을 빼먹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미루기 쉬운 건강검진을 함께 가니까 빼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도 함께 보면서 서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결당이 좀 높게 나왔네요. 단 것 좀 줄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요.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인 건강관리 노하우를 서로 나눠주었습니다. 스마트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각자 집에 간단한 응급 상황, 알림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른 멤버들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해서 누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이 자리 잡아가면서 더 많은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제공하는 작은 텃밭을 7명이 함께 분양받아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경험이 있는 분이 가르쳐 주었고 점차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이가 많이 열렸네요.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여행 가기 어려웠는데 여러 명이 함께 가니까 가능해졌습니다. 가까운 온천이나 관광지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실버 단체 여행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부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문화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갔습니다. 시니어 할인을 받으면 더욱 저렴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함께 다녔습니다. 이 그림 참 좋네요. 젊었을 때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었는데. 혼자였다면 심심해서 집에만 있었을 텐데 함께 하니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진 찍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고 예쁜 곳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더 예뻐요. 필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도 만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요리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각자 특기 요리가 있었는데 서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물 무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선 조림할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니까 식단도 다양해지고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의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견학을 오는 분들도 생겼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김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김철수 씨는 정책 자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1년째, 김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 병원에 갈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대화할 사람들이 있고, 걱정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매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고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가끔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실 줄 몰랐어요. 자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2년째 멤버가 더 늘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총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취미 모임도 세분화되었고 여행도 더 자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분과는 정말 안 맞아요. 왜 저렇게 이기적이시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규칙도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정했던 것들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식사 담당 순서, 청소 분담, 비용 정산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등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상가와 협력해서 할인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회원이시면 10% 할인해드려요. 병원에서도 단체 건강검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도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월 60만 원으로 사는 행복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일양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버 코하우징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김철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이 대한민국 노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실버 코하우징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개인의 절망이 사회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버 코하우징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국의 실버 코하우징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3년째, 김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81세에 절망에 빠져 있던 노인이 84세에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김철수 씨를 롤모델로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도 할아버지를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철수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의 눈치도 필요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실버 코하우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노후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망이었지만 함께하니 희망이 되었습니다. 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요양원비가 부담되시나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시나요? 그렇다면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면 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노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해도 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철수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동료들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여가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설렘에 잠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월 60만 원으로 사는 행복한 노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김철수 씨처럼 행복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